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가입니다. 저는 오늘 취미용 연고를 하거나 아니면 투고용 연고를 만들 때 타이틀을 제작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독자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30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가벼운 로맨스 판타지풍 타이틀 제작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제작해보게 되었어요. 로맨스 판타지 쪽의 제목이 요즘 굉장히 문장형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시장이 발달하게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네이버 웹툰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웹툰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완결 웹툰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맨 하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맨 하단에 과거에 연재됐던 작품들 제목을 보면 사실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와탕카 혹은 뭐 도자기 혹은 뭐 트라우마 뭐 제로 이런 느낌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작품의 소재나 어떤 소스들을 읽어내긴 되게 어려워요. 그에 비해서 최근에 네이버와 양대 산맥으로 또 가장 많은 웹툰을 런칭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 카카오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시작하자마자 뭐 종말물에서는 남주를 줍지 마세요. 또 뭐 공작 부인의 은밀한 지필, 남편은 됐고 돈이나 벌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대부분 문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런 제목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뭐 아까 나왔던 뭐 종말에서는 남주를 줍지 마세요. 혹은 또 뭐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제목들을 보시면 이 제목 안에서 작품의 정보를 좀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에서는 남주를 줍지 마세요를 보면 남주를 줍는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주인공은 여주인공이겠죠. 그리고 또 뭘 읽어낼 수 있을까요? 종말에서는이니까 작품의 백그라운드 설정이 뭔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혹은 뭔가 판타지, 현대 판타지 배경 뭐 이런 게 배경이 되겠구나 싶을 것 같고요. 줍지 마세요니까 뭔가 여주인공이 처음에 준 남주로 인해서 뭔가 역경을 겪거나 티격태격하는 사이로 시작하거나 뭐 이런 식의 스토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를 볼게요. 공주가 된 거니까 여기도 아마 여주인공이겠구나 하는 걸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되어버렸다 하니까 이것도 본인이 뭔가 원해서 뭔가 시간을 돌렸거나 한 게 아니라 필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본인이 신분에 바뀌게 되었다 뭐 이런 느낌에 가깝겠죠. 그리고 어느 날이니까 굳이 문장 안에 시제가 들어있으면 뭔가 회빙환 뭐 회귀빙의 환생이라 그러죠. 뭐 그런 계열의 작품이 아닐까 하는 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 안에 아니 작품이래. 제목 안에 작품의 어떤 설정과 소재 같은 것들을 최대한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러내게 됐냐면 자, 네이버 아까 띄웠던 화면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네이버 웹툰란인데 이걸 스크롤을 쫙 당겨보면 이렇게 요일별만 해도 거의 막 몇십 개, 총 막 몇백 개에 가까운 작품들이 지금 연재되고 있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을 다 보시는 분은 사실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작품이 되게 많고 보통 본인이 작품을 선택할 때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아 이건 내 취향일 것 같아 라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애당초 최초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작가들한테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워낙에 공급이 많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목에서부터 아 나는 이런 작품이고 이 작품 안엔 대충 이런 서사가 들어간다 하는 걸 티를 내서 독자들이 이제 예전에는 소품종 다량 생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 즉 이제 독자의 니즈에 맞춘 작품들이 하나하나 라벨링 되어서 서비스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뭐 리디북스 같은 곳에서 이를테면 BL 장르 같은 걸 보게 되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미인수와 떡대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뭔가 광공과 뭔가 뭐 아방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라벨링이 하나씩 다 태그화되어 있어요. 이 제목의 역할도 결국 이런 태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스터 레이어랑 벡터 레이어를 살짝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고를 하게 됐을 때 보통 이렇게 선을 그어서 쫙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진 하나하나의 도트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에서뿐만이 아니고 글자에서도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글자로 수업이라고 적어볼게요. 이것도 쫙 확대해서 글씨를 보게 되면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어떤 글씨 같지만 사실은 하나씩 이렇게 도트로 표현되어 있는 그림의 모음인데, 이걸 쫙 키우게 되면 사실 도트이기 때문에 그림이 깨져야 맞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키워도 글씨가 깨지지 않아요. 그냥 더 작은 점들로 글씨를 이루어서 선명하게 확대가 됐을 뿐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 같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자, 이쪽 점에서 이쪽 점으로 있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까지 부드러운 곡선으로 뭐 몇 도 맞춰서 내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픽셀 몇 개 정도의 순서에서 뻗어나가서 여기서 이만큼 굵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 글씨의 모양을 계산해서 계산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벡터 레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벡터 레이어를 좀 응용하면 어떤 작업을 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신규 레스터 레이어라는 걸 만들 수가 있고요, 신규 벡터 레이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럼 벡터 레이어는 여기 살짝 이렇게 일반 레스터 레이어랑 다르게 뭔가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펜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뭔가 머리카락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대충대충 앞머리를 그렸어. 그런데 이게 되게 삐져나간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원래 레스터 레이어면 하나하나 위치를 맞춰서 지워야겠지만, 이 벡터 레이어에 선을 긋고 벡터용 지우개로 이렇게 살짝 지워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맞물리는 점에 맞춰서 깔끔하게 선화를 지워줄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 레이어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도트로 이루어진 레스터 레이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어느 점으로 이어지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계산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선이라서 여기에 맞물려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벡터 레이어 지우개, 벡터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게 되면 맞물려 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벡터 레이어고, 보통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타이틀을 만들 때는 이 벡터 레이어를 깨는 데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벡터 레이어인 상태에서는 글씨를 키워도 줄여도 이거 유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컴퓨터가 이 수식을 기억하는 상태로 망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벡터 레이어를 레스터 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글씨 위에 쉽게는 지우개, 지금 지우개가 활성화되어 있죠? 지우개로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지우개 같은 기능을 쓰려면 네가 이거를 레스터화 해야 된다. 레스터화 하면 그 다음 다시 벡터 레이어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창이 떠요. OK를 눌러주면 오른쪽에 잡으세요. 이게 벡터 레이어일 때, 이게 레스터 레이어일 때 모양이 바뀌죠? 이제 그림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스터 레이어일 때는 만약에 이렇게 쭉 줄였다가
키우게 되면 상당히 깨지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벡터 레이어인 상태에서 텍스트를 모두 써놓고 나는 이 타이틀로 하기로 정했어 라고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레스터 레이어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두 가지 그 조건에 맞춰서 제목, 문장형 제목으로 벡터 레이어로 우선 텍스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뭐라고 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포토샵에서 뭐라 그러냐, 텍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알 수 없는 단어가 임시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또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당겨보면 이 안에도 자동으로 글자들이 씌워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왜 의미 없이 웹툰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냥 적당히 뭐 가나다라 마바사 뭐 알랄랄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채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사실 뭐 로렘, 임숨, 뭐 돌럴 이게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자모음만 대충 맞춰놓은 실제로는 뭐 거의 뜻이 안 되는 단어들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들도 그냥 화면에 그럴싸한 문장이 채워지기만 하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당기면 저절로 채워지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응용하시면 작업할 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치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 치는 게 좋을까요? 임시 제목이라도 예쁜 타이틀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 로판 장르의 타이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벡터 레이어니까 키우더라도 깨지지 않겠죠? 이렇게 키워서 만들어 놓고요. 요 글씨체를 우리가 만들 때, 글씨체는다. 타이틀을 만들 때 우리가 제로부터 시작해서 만들려고 하면 사실 너무 손댈 부분이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업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가져와서 그 폰트를 최대한 실용적으로 가성비 있게 편집을 해서 타이틀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런 타이틀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자, 네이버에 그 무료 폰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눈누 쭉 내려보시면 나오죠. 이 눈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액티브엑스를 안 깔아놔서 여기가 비어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팝업으로 띄워주면서 뭐 액티브엑스를 까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걸 깔면 여기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포를 써볼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되게 많은 그 폰트들이 있죠. 이 폰트들이 내가 여기에 작성한 그 글씨, 그 문장이 이 폰트가 적용된 상태로 쫙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원하던 그 타이틀이랑 최대한 유사한 타이틀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눈누 사이트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직링크를 제공을 하거든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들어가 보면 이 상주 경천 섬채라는 타이틀은 상주시에서 제공하는 타이틀이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도 되는지 뭐 보통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여기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배포하는 폰트들은 사실 거의 상업성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보시면 상주시 전용사채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용성이 없어도 된다. 단 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또 웰컴 저축은행이라는 데서 나온 걸 볼게요. 이건 보시면 온오프라인의 뭐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 단 웰컴 그룹의 계열사를 진행한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서는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웰컴체는 사용해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폰트들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이 폰트를 하나만 다운로드 받지 말고 한 서너 개 이상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폰트들을 받아 놓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 제가 취미로 만들었던 이제
이미지랑 타이포인데 보시면 전반적인 이 타이포 자체에 폰트가 여기 사랑에 하나, 통조림에 뭐 창원 담감체인가 그걸 썼던 것 같아요. 하나, 둘, 후르츠 칵테일에 들어간 거 셋, 은, 속에 들어간 거 넷,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글자, 이거 후르츠 칵테일이랑 같은 글씨인가? 아무튼 한 4-5개 정도가 사용된 타이틀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로판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이포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타이틀에서는 되게 많은 폰트가 사용이 되는 편이에요. 후보가 되는 폰트를 좀 여러 개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로판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바탕체나 어떤 명조체처럼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폰트들을 좀 많이 써요. 고딕체나 이런 것처럼 딱딱한 글씨는 보통 좀 더 현판이나 이런 계열이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은 코퍼 바탕체를 사용해서 임시 타이틀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거를 지우개 버튼으로 살짝 터치해주면 레스터화 할 수 있고요. 혹시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레이어 위에, 레이어 이름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스터화라는 걸 누르시면 이게 이제 레스터 레이어화 됩니다. 이렇게 레스터 레이어화 된 상태에서는 이제 뭘 해주냐면 지금 이 폰트 단계에서는 가독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글은 줄글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간이 계속 띄워져 있어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타이틀 같은 경우는 사실 줄글처럼 길게 읽을 게 아니라 동일한 제목을 되게 여러 번 보게 될 거라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잘 못 읽게 될 경우는 없겠죠. 반복적으로 보게 될 테니까. 그래서 가독성보다는 예쁜 것 그리고 가시성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자간을 좀 줄여주시고요. 줄이시면서 이런 뭐라 그러냐 이렇게 모이고 붙어지는 부분 있죠. 이런 걸 위아래로 좀 지금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붙여주세요. 이걸 붙이면서 임시 제목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지금은 제목 같죠? 제목을 좀 키우고 임시는 좀 줄일게요. 글씨 크기를 조절. 제자가 크니까 여기까지의 범위가 좀 타이틀에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붙이고 이라도는 좀 작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 목의 이 부분과 이의 이 부분처럼 맞물리는 부분을 좀 붙여주고요. 이라도를 이것도 여기처럼 꺾이는 부분을 맞물리게 만들어 주시고 예쁜이랑 타이틀 중에는 하나를 선택해서 강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로 할까요? 저는 예쁜을 줄이고 타이틀을 키워볼게요. 그러면 너무 내려가면 글씨가 잘 안 읽히니까 요건 읽히네요. 예쁜 이렇게 놓고 임시 여기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붙이면 좋겠죠? 그만큼 타이틀자를 좀 키워주고 방해되니까 살짝 요거는 내려주고 이렇게 꺾이는 요 부분을 아예 겹쳐줘도 괜찮겠죠? 예쁜 타이틀이 이름 좀 더 줄여주고요. 되고 싶어는 다 작아져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고에 꺾이는 부분을 또 모아주고요. 그리고 보통 글씨들은 사실 이렇게 임시
제목이라도 띄우고 예쁜 띄우고 이런 식으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글씨를 위아래로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글씨 하나하나가 좀 끊겨 읽히는 효과가 있어서 굳이 띄어쓰기를 제목 안에 넣지 않아도 돼요. 느낌표를 2개를 해서 살짝 키치한 느낌을 좀 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모으기만 했는데도 뭔가 타이틀 같은 느낌이 벌써 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예쁜 되고 싶어로 읽힐 수도 있으니까 얘네는 좀 내려주도록 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타이틀스러운 느낌이 벌써 나오게 됐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런 거 뭔가 요런 거 뭔가 로판스러운 장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당연히 내가 손으로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구글에 뭔가 로판 장식 이런 걸 쳐보면 선구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무료 배포 장식이 왠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로판 타이포 장식을 검색을 해볼게요. 들어가 보면 그쵸,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 뭔가 길쭉한 이런 것들 보시면 상업용 무료 벡터 장식 딩백 폰트라는 게 있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이 여기 있죠. 이 님프테인가 하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리고 요런 것들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충분히 우리가 원고에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뭐 사이즈 좀 큰 걸 열어서 텍스트로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런 님프테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시면 글씨가 이런 장식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요 뭐라 그러나 이게 벡터 레이어인 상태인데 얘를 살짝 지우개로 터치해주면 레스터 레이어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필요할 것 같은 모양들을 배치를 해주시면 간단한 장식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컨트롤 T 해서 전환 뭐라 그러나 이 모양을 전환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쌍이빵이라는 글씨 옆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얘네를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미세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장식 몇 개를 달아주고요. 컨트롤 클릭하면 이 레이어 안에 있는 글씨만큼이 저절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장식 요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친구를 이 오른쪽에 잠금 레이어를 해주면 딱 이 레이어 모양만큼만 색이 들어가요. 아까보다 나쁘지 않네요. 이 잠금 레이어가 뭐냐면 클립 스튜디오에도 있는 기능인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히 뭔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클립 스튜디오에도 있는 오른쪽에 투명 픽셀 잠금 기능을 누르고 이제 다른 색의 브러쉬로 쩍쩍쩍 그어보면 이 잠금이 되어 있는 곳 밖으로는 저게 브러쉬가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리핑 레이어랑 비슷한 기능이죠.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대충 모양이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타이틀들을 모아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요. 레이어를 모으는 방법은 컨트롤 E
숫자가 아니라 영어 컨트롤 E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랑 합쳐집니다. 이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고 나면 보통 로맨스 판타지 장르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한 그 일러스트에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글씨의 뭐라고 할까 효과들은 다른 장르의 타이틀보다 좀 줄이는 편이에요. 굳이 뭔가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뭐 진짜 간단하게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한두 개 만들어서 그냥 이런 글씨 같은 곳에 집어넣고 이 친구를 투명 픽셀 잠금해서 흰색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컨트롤 클릭해서 이 타이틀에서 지워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기껏해야 이런 정도의 장식만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 생각에 제 목의 요 부분 있죠, 요거. 여기에 엄청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는 목 부분을 지워주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타이틀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러면 요 장식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배경에 들어가는 그림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다시 투명 픽셀을 잠금해주고요. 보통 흰색으로 글씨를 날려요. 어떻게 날린 거냐면 지금 Alt 딜리트를 누른 거예요. Alt 딜리트로 만약에 핑크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싹 덮이죠. 딜리트는 원래 지우는 키잖아요. Alt 딜리트는 지금 여기 왼쪽 하단에 왼쪽에 있는 이 팔레트 상단의 색깔로 지워. 즉 그냥 채워랑 같은 단축키고요.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채운 다음에 포토샵의 우하단에 이 FX 버튼 있잖아요. FX를 눌러서 외부 광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외부 광선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뽀얗게 뭔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크기부터 스프레드, 그리고 뭔가 불투명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뭔가 푸른 계열이면 푸른 계열, 핑크색 계열이면 핑크색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와 뿌옇게 되는 정도를 선택해서 이제 일러스트 위에 올리게 되면 되게 금방 제작이 완료가 되죠. 네, 이렇게 하면 30분 만에 뚝딱 자기만의 제목을 만들 수가 있고 취미용이나 혹은 어딘가에 외주를 맡기기 전에 이런 느낌으로 제작이 되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본인에게 있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30분 뚝딱 로판 타이틀 만들기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와. 생각보다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여기 있었던 이 다이아몬드도 되게 삐뚤빼뚤하게 쓱싹 그린 거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그럴싸한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시옷을 길게 늘리는 게 되게 자주 있는 기능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요. 이거 지금 엄청 대충 그렸죠, 보기에도. 이거를 이렇게 적당히 좀 지워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친구를 흰색으로 채우고 얘를 이렇게 붙여주면 그냥 뭐
손으로 그린 티가 나지 않죠? 자,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 레이어 잠금 버튼을 아까 배운 걸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색을 칠해보시면 이 글씨 안에만 색이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텍스트에도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혹은 이 글씨 바깥에 있는 뽀얀 부분에만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자, 지금은 보시다시피 만약에 글씨를 지우면 이 바깥에 있는 뽀얀 부분도 같이 지워지고요. 만약에 글씨 외의 부분을 칠한다고 하더라도 이 뽀얀 그라데이션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나 그림은, 안쪽에 있는 그림은 레스터 레이어고 밖에 있는 건 그 레스터 레이어에 맞춰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그려지게 되는 벡터 레이어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깥에 있는 그라데이션도 저희가 마음대로 편집하기 위해서 레스터화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선은 컨트롤에서 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부분만 딱 선택 영역이 지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혹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E, 숫자가 아니라 영문 E를 눌러주시면 두 개의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I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바깥 부분에도 영역이 지정되면서 우리가 방금 선택했던 부분과 반전돼서 영역이 선택돼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I를 다시 누르면 텍스트 부분만,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면 바깥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X, 잘라내기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V,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냥 일반적인 붙여넣기고, 컨트롤 쉬프트 V는 내가 잘라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집어넣어 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보시면, 자, 배경 레이어를 눈 감기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 그라데이션과 안쪽에 있는 글씨가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를 클릭해서, 자, 브러쉬로 이렇게 여기를 잠금해 놓고 싹 그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던 바깥에만 주는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글씨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30분 뚝딱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로맨스 판타지 타이틀 제작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